국내 최대의 중고거래 앱에서 좀 일어나는 일들을 짚어볼 텐데 최근에요. 굉장히 좀 이 반려견과 관련해서 좀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사실 요즘 중고거래 앱에서는 별의별 게 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자동차도 팔리고요. 부동산 거래까지 이루어집니다. 단 이런 직거래의 경우에는 사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죠. 이런 거는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건뿐 아니라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나 구인 관련 글들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3일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글을 올린 견주가 있었는데요. 예. 그런데 강아지를 맡긴 뒤에 돌연 잠적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올라왔던 게시글을 한번 보면 간식을 먹고 있는 반려견 사진과 함께 강아지를 사흘만 봐달라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이 글을 본 누군가가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돌봐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반려견 주인이 이 앱을 탈퇴하고 잠적을 해서 지금까지 애타게 견주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얼핏 들으면 저도 그랬는데 아니 뭐 전화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정을 탈퇴하면 임 변호사님 이 사람을 찾을 수가 당장은 없다면서요? 그렇죠. 당장은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계정까지 탈퇴해버렸기 때문에 사실상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졌다. 이게 이렇게 휴대폰 보여집니다. 전화번호를 교환을 안 하죠? 사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예. 오히려 안전 위험 때문에 이렇게 중고 거래할 때요. 내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거래 앱을 통해서 충분히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개인의 휴대전화를 노출하지 않고도 이 거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가입할 때 내 전화번호라던가 본인 인증 같은 절차를 거치지만 이거는 일단 수사기관의 어떤 의뢰를 한 이후에 해당 어플리케이션 그 앱을 통해서 어떤 정식적인 협조 절차를 얻는다면 사실 누구인지 특정은 전 쉽게 가능해 보이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실제로 이 해당 견주를 찾는 것은 저는 어렵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되기 전까지 이 당사자들끼리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를 3일간 맡겠다고 한 이 사람은 지금 연락이 안 되니까 이 강아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계속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고발 조치는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 반려견은 동물 보호소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이 부분을 글쓴이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편 생각해 보면 반려견을 유기하려고 한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보내는 게 괜찮나? 이런 생각도 좀 고려해볼 부분인 것 한번 같기는 이렇게 합니다. 뭐 유기를 하려고 네.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굉장히 늘었거든요. 1,5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대략 따지면 한국인 전체 인구 4명 중에 1명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셈이라고 많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 또 파양 동물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상당수는 보호소로 보내지기도 하지만 입양되지 못해서 안락사되는 경우도 참 많다고 합니다. 지금 뭐 이 견주의 입장이 어떤지는 알 수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황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려견을 유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이렇다면 이 처벌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네, 현재 이제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몇 년 전까지는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를 이제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과태료란 말은 처벌이라기보다는 이제 행정질서벌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2021년 2월부터는 이제 관련 규정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벌금 300만 원 이하에 처할 수가 있고 만약 그런 벌금을 처벌받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정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버린 동물이 유기를 한 그 동물이 맹견이다. 이럴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정확한 맥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유지 아나운서가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찾아간다고 해도 걱정이네요. 이런 시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임 변호사님. 이런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반려동물을 이른바 이렇게 거래하는 것도 가능한가 봐요? 사실상 가능은 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중고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장점이 많지만 요즘은 뭐 집도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거래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동물을 사고 파는 일까지 벌어져서 굉장히 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장기간 여행 가거나 할 때 반려동물 맡길 곳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뭐 옆집에 부탁한다거나 하는 것처럼 요즘은 좀 쉽게 이 중고거래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예. 3일 정도 뭐 맡아줄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로 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은 뭐 만나서 동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잘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될 여지가 없겠지만 예. 이번 사안처럼요 사실상 동물을 유기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던가 아니면은 학대 같은 우려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고 그렇죠. 이 강아지를 되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지금 사실 진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어떤 법적 제재, 근거, 가이드라인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수사 통해서 누군지를 특정을 했어요. 그런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견주가 내가 데려가서 키우려고 했어요. 데려간다고 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현행법상으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겠죠. 일단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학대가 의심되는 학대 정황이 보이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유기된 동물들에 대해서는 우선 지자체에서 5일 이상 격리 그리고 보호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소유자가 앞으로 이 동물을 어떻게 키우겠다라고 사육 계획서를 내고 또 이제 보호를 하고 있던 그 비용을 납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는 결국 소유자에게 다시 동물을 돌려줘야 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또다시 이런 동물 학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각종 시민단체 측에서는 관련해서 입법을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이 빈번해지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중고거래 앱에서 여러 가지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황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140원의 컵라면을 4배로 부풀려서 판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아무리 작은 컵라면이라고 해도 최근 물가를 생각해보면 140원은 말도 안 굉장히 되잖아요. 세네요. 예. 이게 실수로 빚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유통 플랫폼에서 컵라면 가격을 잘못 입력해서 정가로 한 1,000원 정도 되는 이 컵라면의 가격을 140원으로 입력을 잘못한 거예요. 예. 그렇게 10분간 한 수만 개의 컵라면이 140원에 팔린 건데요. 이 컵라면이 지금 중고거래 이제 플랫폼에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고거래 앱에서 140원에 4배, 한 500원에서 600원 정도의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정가보다 싸니까 자진해서 이걸 살려고 하는 사겠다. 사람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도 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임 변호사님 이렇게 싸게 어디선가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거는 뭐 처벌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죠. 그렇죠. 뭐 도매용으로 이제 유통이 되고 있는 물품을 소매로 판다면 뭐 그럴 때 문제가 될 여지가 있을 예. 수 있지만 우리 예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품귀 현상이 일었던 과자 같은 거 생각해 보면은요. 실제로 이렇게 중고 거래를 통해서 웃돈을 주고 뭐 몇천 원짜리 과자가 맞아요. 심지어 예. 몇만 원이 넘는 가격에 팔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원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맞는다면 예. 이것 자체를 어떻게 억제할 근거는 없겠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해도 예. 조금 씁쓸하다 이런 생각은 좀 들게 합니다. 예, 140원에 사서 500~600원에 팔았다. 그런데 중고거래 앱에는 북한 지폐까지 판다면서요? 맞습니다. 이달 초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예. 김일성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5,000원짜리, 2,000원짜리 국권 지폐 사진과 함께 이거 판매한다. 중국 공항에서 북한 사람과 교환한 지폐다. 이런 글이 올라왔고 판매 금액이 15,000원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해서 경찰이 간첩 혐의로 조사를 했는데 그런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물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예. 아무리 중고거래 앱이라고 해도 먹던 음식이나 김치 예. 이제 이런 것들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갓 신내림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관상을 봐주겠다, 토정 비결들을 봐주겠다 이렇게 주장해서 나서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참 이 고양이 관상을 받는다는 게 계속 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이 부분이요. 북한 집회 같은 경우는 경찰 수사했다는 거 보니까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소지도 있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관광을 하다가 예. 이제 교환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이제 지인이 뭐 갖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간첩 혐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정리가 됐지만 예. 이렇게 북한 지폐를 가지고 유통을 시도한 부분은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남북 교류 협력법에 따르면요 북한 사람과 접촉을 해서 뭐 지폐라던가 북한 물품 같은 부분들을 국내로 반입을 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고 처벌 규정까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요. 이런 중고거래 앱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거기 앱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뭐 의약품이나 주류, 뭐 종량제 봉투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표기가 돼 있다고 합니다.